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제가 새벽 4시쯤 화장실을 가느라고 일어났는데 밖에 아주 쌀쌀한 것을 한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잠이 일찍 깨서 핸드폰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명진 TV라는 데서 명진 스님이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보훈사 주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함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놈 운운하고 좀 경우에 많이 지나친다. 아무리 스님이고 높은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자기가 옛날 성철 스님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성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고, 설사 했더라도 대통령 되는 사람에게 이놈 저놈 할 정도의 막말은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또 무슨 함세웅 신부가 나왔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야단법석이라는 거 있죠. 국회에서 불교 법회를 했는데 이 명진 스님이 나와서 아마 그 조계종에서도 상당히 아마 비주류인 것 같아요. 현재 총무원장하는 자승을 아주 비판하면서 조계종은 저 자승의 졸개들만 있는 곳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반대파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건 또 범난을 우리가 예상하듯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100%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지하고 비판하고 간에 최소한도 예의는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등장한 사람이 함세웅 신부인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함세웅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양반의 강연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한수 더 떠요. 한수 더 떠가지고 그냥 아주 이 세상에 걸레가 있고 무슨 거기다가 무슨 똥걸레도 있고 수건도 있고 많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주 그냥 이 정권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지난번에 무슨 소위 원로들 모임에 서 무슨 이 윤석열 정권을 내년 40선거에서 심판을 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더니, 그 발언을 들은 백낙청 교수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내년 4월 10일까지 끌고 갑니까? 금년 말까지 그거 탄핵해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명진, 함세웅, 백낙장 이 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야권의 저항 세력의 어떤 새 우두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세웅 신부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종교 사기꾼, 종교 장사치 이런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사람들이 종교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신학교를 왕년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이 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교가 필요해요. 왜?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천 년을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소위 frustrations 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들에게도 종교가 그의 정신생활에 어떤 안위를 불어넣고,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불만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대체하는 그런 정신적 구원을 또 가지게 하고, 그런 많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비판하는, 예를 들면 칼 막스 같은 사람이 뭐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극언을 했지만, 그와 비슷하게 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저거 뭐 아편까지는 아니지만은 저거 좀 사기다, 팔아먹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어떤 또 새로운 보상을 바라는 어떤 그 공포감,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한 장사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 중세에서 교황 천하의 그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소위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뭐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도 뭐 거의 900몇십만의 사람을 교회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종교가 가지는 어떤 구원적인 요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교, 특히 이 불교를, 조계종은 주류는 아니지만 불교를 대표한다는 명진 스님의 말, 투. 그리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의 뭐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함세웅 신부의 말투. 이거 종교인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말이 그냥 해프게 그냥 타락하는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요새 대표적으로 무슨 뭐 동물 농장에 나오는 암컷들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최강욱 전 의원 딱지 떨어졌죠. 전 의원의 발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최강욱 군은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고 전라고등학교 나오고 명색으로도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아니 왜 이렇게 악에 바쳤을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사람들이 비교적 양순하고 부드럽고 말투도 좀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저 남원에는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에 이종률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두 번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어쩌고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점잖해요. 점잖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뭐 일반적인 표현이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전라도 중에서도 남도 쪽 사람들, 해안선, 그러니까 완도, 진도, 보성, 뭐 여수 이쪽, 남도, 모안 이쪽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빨랑빨랑합니다. 그럼 말도 함부로 팡팡 잘하고. 근데 그 중에 그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례적인 이제 어부들도 있지만,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그 귀양 가는 선비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도가 그때 이제 사림의 중추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는 조선 왕조의 일종의 성지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에는 경상도 경우에는 거제도 아마 울산만 좀 제외했어요.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귀향을 전혀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조정에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도는 그냥 귀향 갔다 오면 전라도로 귀향 갔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함경도의 경성, 저 위에 이제 회령 그 근처로.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귀향을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가깝기는 하지만은 바다로 떨어져 있는 서해 강화도는 이 육지와 바다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쪽도 중주해인들이 귀향을 갔습니다. 강화 도령의 얘기니 뭐니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나 강원도 강원도 조금 있죠. 영월에는 좀 있었지만 단종이 그리 갔지만 이 경기도 이 근처에서는 귀향 사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라남도 청장년들이 데모하는 데도 주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또 머리는 괜찮다고 해서 바둑을 두고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에서는 뭐 요새는 신진서 구단이 경상도지 아마 경상도일까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창호 구단 국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가 전라남도입니다. 뭐 이세돌이니 뭐 최정인이 뭐 거의 뭐 박정환이니 뭐 다 그쪽입니다. 옛날 조남출 국수가 거기 출신이었거든. 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귀향살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전민년 전학년에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임종석이 임수경이 북한에 파견한 친구 이 친구도 제가 그 아버지를 좀 아는데 그 집안도 귀향살이 집은 선비의 후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전통을 가진 피해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라북도 남원은 그렇지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강욱이 같은 센 사람이 나왔나. 그래서 내가 크게 비판을 하기 전에 추강욱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암컷 발언을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입에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명진 스님이 얘기하는 근엄하고 그리고 최강욱의 얘기하는 암컷들 하는 걸 누구를 지목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현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여자가 여성이 최강욱을 좀 옹호하다가 말썽이 되니까 사퇴를 하고 그랬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좀 충성을 좀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강력하게 옹호를 했겠죠. 대충 그랬겠죠.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최강욱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개딸들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개딸들하고 발언하기가 좀 미안해. 어쩐지 좀 무슨 상스러운 동물의 딸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원래 이게 개약의 딸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개딸들은 그걸 비판하는 이 보수층에서 오히려 그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개딸들이 어쩌고 해갖고 은근히 비하하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단어를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최강욱 의원, 전 의원에 대한 그냥 의원 부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면 듣고, 저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나이답게 사고를 하세요. 그리고 압니다. 그 사람이 조국
전 법무장관 네, 딸 조민이하고 무슨 문서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좀 개입이 돼서 조국에 대해서 좀 후배로서의 선배에 대한 의리와 그런 걸 많이 지키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뭐 조국까지 얘기를 끄집어낼 의사는 없습니다만 조국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문서 위조범으로 몰려가지고 좀 한스러울 거예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삐걱해가지고 그때 차라리 확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이런 느낌 아쉽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응? 그런데 그 조국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삐뚤어진 거야. 다 막 속도 말 씹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어쩐다고 할지라도 암컷들이 뭡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꼭 100%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문제되는 그 여성이 그렇게 설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까? 예? 좀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야단법석의 자리가 이제 국회에서 시작된 모양인데 국회에서 그 사진 첫 번에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명진 스님이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명진 스님하고 최강욱 의원이 쌍용 경쟁을 하는 셈이 됐어. 명진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저명한 불교 스님인데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할까? 이거 완전히 어떤 세기말적인 막말이요. 그리고 자기가 감히 나이가 얼마고 법력이 얼마인지를 모르나. 현실 정치에 국민의 투표로 어떻든 간에 국민의 투표로 된 사람에게 대해서 이놈 저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거 돌려보세요. 여기 이제 이 함세웅 신부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백낙정 교수도 예를 들었어요. 그게 함세웅 신부는 걸레라는 예를 들었어요. 걸레가 아주 뭐 수건 같은 것도 있고 뭐 똥걸레도 있고 뭐 별걸레도 있고 완전히 사람을 걸레로 취급하더라고요. 응? 자기는 얼마나 깨끗한 수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맞장구 쳐서 백낙천 교수가 또 어쩌고 했다는 얘기인데 올려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야단법석 자리에 추미애 전 의원과 현 의원인가 추미애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거기 참조해서 짝짝짝짝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그냥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에서 벌어진 그 소위 야단 법석이라는 건 국회의 모임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국회 불교 법회 옆에서 야단 만들어가고 거기서 법률적으로 문답을 하는 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그 야단 법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서 박수를 치는 걸 보고 참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유미양 의원은 이용수 위안부 사건으로 재판받은 사람이 어제 2심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윤미향 씨도 자기 반성과 자기 쇄신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미애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뭐 크게 나쁜 것을 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말을 세게 해. 말을. 독하게 하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가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듣고 그래서 무슨 옛날에 무슨 척천무나 된 것처럼 그냥 아주 제왕 여왕 같은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이없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언급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연말에 이 나라 야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응? 그래서 야당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체성이 없어. 주체성이. 그리고 오늘 보세요. 국회에서 북한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이걸 못했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자면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아니면 북한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한심한 외교적 굴점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현재 600명이 요새 아주 전격적으로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탈북인. 지금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한 2,00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지금 한참 쓰고 있는데 지금 요새 바빠서 좀 그냥 서랍에 놔두고 있는데 그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나옵니다. 그들이 겪는 그 과정에서의 그 수많은 그 고난, 인간 생족을 빠져나오는 그 고난은 아마 현대 세계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못지않는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 있으면 그건 국제법상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너 몰라라고 그건 너무 많이 비선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심지어 동해로 배 타고 들어오는 탈북자들 두 사람 어거지로 강제로 보내지 않았어요. 문재인이가. 이게 나랍니까? 그런데 그나마 반대하는 비판하는 결의문 하나도 이 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당이 어떻게 이 나라 국회에 169석을 차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 정치가 그야말로 개판이야. 응?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하는데 바꿔줘야 하는 운동의 주력 부대가 돼야 하는 국민의힘에 요새 하는 뭐라고 할까 좀 사들 꼬라지를 보면 이거 정말 한심해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 하겠나. 꼬라지란 말은 우리 팀의 그 이상로 박사가 잘 쓰는 말이 그래서 단골로 그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최후 통첩을 던진다고 하고 아마 그중에 위원들 3사람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더라고. 이렇게 들러리 할 거 없다. 왜냐면 이 김기현 대표가 김석기 최고위원이지? 경찰 출신 김석기 최고위원을 임명했대.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어. 이것은 뭐냐면 바꾸지 않고 이 체제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부정의 핵심적인 자기 관할 업무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나는 선거 부정 그런 문제 전혀 안 한 법 없다. 내 비즈니스는 아니다. 이러고 딴점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반짝반짝하고 젊고 세련돼 보이거든. 어디를 돌아다니까 막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온 거죠. 막 꽃다발을 주고 난리 법석을 줘요. 야,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된 족속인가. 난 그 사람한테 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기 얻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너는 오늘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좀 보류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외롭게 외치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 자세는 한 줄기 일진 청풍이 부는 것 같이 참신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물러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그런 충분하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이 제 고향 후배가 여서가 아니라 옛날 저하고 같이 일도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거에서 아니라 참신해요. 그러니까 인요한이를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참신한 선택이었는데 그런데 요새 김기현이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니는 떠들어라. 그래도 니는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대통령은 지금 구라파 연구 끝나고 지금쯤 프랑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엑스포 때문에 이제 득표하느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대로 무슨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진짜로 개혁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선거는 아까 백낙천이가 주장했던 것처럼 선거가 가기 전에 올해 말까지 판세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꽤 많다. 그래서 이건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에 뭐냐? 요충이 사전 선거를 폐지한다는 것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한상천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발언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보다도 기술이나 무슨 민주주의 운영의 역사나 이런 것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나 독일에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헌법 문제. 왜? 그 사람들이 기계를 몰라서 그럽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설사 보조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해야 한다.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엉뚱하게 인유한이는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건데 5.18 광주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뭐 가만히 놔두고 그냥 제가 했던 동영상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보았겠죠.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의 5.18 광주 사태의 헌법 수록은 그걸 그대로 하나도 만지지 않고 그대로 옮기자는 뜻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헌법에 올린다는 문제가 될 경우에 이거 자르고 이거 다듬고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것까지 인요한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례적인 결의는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거기서 통역을 하고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마음에 크게 들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거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 예를 들면 김기현, 윤핵관 뭐 이런 사람들 희생해라. 험지 출마해라 하는 것은 신선하고 탁월합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이것에 대항해서 그나마 뭐 나온 게 김영인가? 이영인가? 그저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 하는 젊은 그 청년 하나면 나는 그래 따르겠다. 그런데 뭐 대단히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그 사람 어디 옮겨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 응? 이영인가? 이정인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관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는 그걸 함으로써 자기도 책임지는 어떤 간부의 한 사람이라는 자세,
보여준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 의원 자체가 어디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으로 이 세대 교체 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윤핵관이란 건 뭐 권성동이 뭐 장제원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김기현이 이런 사람인데 장제원 저 사람은 말한 거 보니까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벌써 92대 동원회 가가 4,000명 동원해서 나는 얘기가 왕초다 까불지 마. 니들 나 공천 안 주면 나는 무소속으로도 여기서 당선하고 가겠어. 이런 배짱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약간의 은원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옛날 얘기고. 그래서 장제원은 이제 아마 저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제원을 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 예?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네 선거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라.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 그러면 장제원이가 홀깃할 거예요. 삼선이니까 뭐 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도 있죠. 국무총리도 못 맡을 거 없죠. 그러나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고 국회 인준을 얼마나 스스럼 없이 통과할 것인가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 어려우면 선거 때 쉬고 그냥 적당하게 무관의 재앙처럼 옛날에 이순신 배그 정권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 근처를 차지하게 되면 국무총리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를 아마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문제 핵심은 장제원이나 권성동, 김기석 이런 사람, 김기현 이런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움직여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지금 인유한이가 뭐라고 하고 다니는 것에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없이 지 혼자 떠들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나 죽어도 못 간다 하는 것은. 그건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색 많이 내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그걸 누가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사들 좀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많이 뽑으면 내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또 윤영차인이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마 제3의 신당을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 사람 자리에서 이재명의 특보들이 가서 다 작업하고 득표활동하고 있으니까 선거하고 경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갈 겁니다. 이상민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은 좀 국민의힘으로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뭔가 사태의 전환의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만이 가득 차고 아우성 치는 일종의 히스테리카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최강욱의 발언, 명진 스님의 발언, 함세웅의 발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최강욱이가 광주에 가서 누구요? 박군영인가? 어떤 거지? 박구영 전남대학 교수하고 무슨 출판기념회에서 나왔었는데 이 박구영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전남대학 교수이면서 전라북도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강욱이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점잖이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광주에 교육감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을 조심하게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원님 술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최강욱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것뿐인 보다는 훨씬 낫죠. 이건 누구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죠. 맨날 술 먹고 건드라고 다녔다. 지는 고시하는데 뭐 9년이나 그랬지만 나는 빨리 했다. 뭐 이런 자존심이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지적 결속 때문에 이제 막이 받쳐 있는데 참 방골치고는 대단한 방골입니다. 그러나 인간 최강욱에게 아까도 공고한 것처럼 화끈하게 그 말 자체에 잘못했다는 건 사과하세요. 이 나라의 정치의 풍토를 위해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그러면 보복의 순환 같은 게 벌어지고 뭐 원수 갚는다고 나오고 막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굉장히 소극적이야. 왜냐면 이재명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이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까면 개딸들한테 난리 나버릴 것 같다. 이런 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장악도 점점 쇠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초에 전국을 보니까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 하겠어요. 짐작을 못 하고. 아주 그냥 전부 풍지박산이에요. 욕지거리나 하고 말이야. 그래도 그 김현주 전 부대변인 와서 그 남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최강욱 옹호 발언을 그야말로 조단조단하게 반박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참 국회의원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인적 자원은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채통이 있지. 제1당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냥 어디 시정 잡배들 그냥 시장 통해서 5일장에서 쌈박질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가 되면 그야말로 개판됩니다. 응? 정말 개판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로 언어를 숭화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상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나오죠. 거기서 로고스를 얘기하면 논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 나쁘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품격을 위해서 최소한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이 자리 얘기하면서 그 암컷들 얘기에 대해서 그 주목되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기가 미안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입에 올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물농장의 암컷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개혁의 암컷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은 돌아가서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말의 화살이 특히 그러면 돌아갔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동안 뭐 크게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이하고 붙겠다. 그건 참신하고 좋습니다. 아마 원희룡은 아슬아슬하게 지더라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불쑥 올라갈 겁니다. 거기는 수많은 이제 논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이재명 씨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인천 계양구는 뭐 호남 유권자가 많다고 하지만은 거기는 이재명도 낯선데요.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충분히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스스로 좀 자중자애해서 너무 내가 이 선거를 내가 끌어간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신중하면서. 그러면 신중하기 전에 아까 누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우파가. 네 탈퇴하기 전에 저 장관 사퇴하기 전에 최소원이 석방시키고 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캠페인 내내 그것 때문에 네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 누가 했더라고요. 그걸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이 땅은 우리 한민족이 버티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잘 지나가고 잘 관리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같은 소리, 무슨 소리, 뭐 별소리다, 무슨 암컷들, 수컷들, 사람을 그냥 곤충이나 강아지로 새끼로 취급하는 그런 말도 다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고 다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치, 좋은 역사를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